안녕하세요. 부자된 메릭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오늘의 배움 한마디 신규 아파트 분양 관련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신규 아파트 분양 관련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축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청약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청약할 때 매수에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인 분양가 상한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한마디로 정부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잠시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1997년도에 최초 분양가 상한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타를 알아보면 획일적인 상한가 규제로 인해서 주택 공급의 위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는 그런 점이 발생했고요. 이게 그리고 1989년도에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한계가 있었는데 외환위기의 도래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었고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 자율화가 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소멸되게 되죠. 그리고 2005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이 점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이 개발한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주택 공급의 위축, 아파트 품질 저하 등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2014년도에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게 됩니다. 한계점이 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고요. 2019년도에는 8월 12일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즉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게 되고요. 11월 6일은 서울 지역 21개 동의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풍선 효과가 일어나자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요건이 변경되는데 비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요. 애프터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지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서울 지역 27개 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총 27개, 그러니까 27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강남구에 8개,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청담동, 일원동 이렇게 되게 되고요. 서초구는 4개인데요.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이렇게 되고 송파구는 8개입니다. 잠실동, 마천동, 송파동, 가락동, 신천동, 방이동, 문정동, 오금동 이렇게 8개고요. 강동구는 2개 동이 되는데요. 길동이나
둔촌동 이렇게 되고 용산구는 2개가 지정됩니다. 보광동, 한남동. 그리고 영등포구는 1개, 여의도동이 되고요. 마포구도 1개, 아현동. 성수구는 1개고 성수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근래 2020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되고요. 원래는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등 지금 엄청난 사회적 이슈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면 서울 18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그리고 광진구, 광서, 노원, 동대문구, 성북, 은평구 이렇게 309개 동이 되고요. 서울 18개 구 309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경기도에는 3개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 이렇게 지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분양가격 산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공부해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분양가격은 표준 건축비용 플러스 택지비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더해서 구해줍니다. 분양가격이. 근데 표준 건축비용에는 다시 2가지로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건축비 가산 비용, 이렇게 2가지로 표준 건축비용이 구해지고요. 택지비용은 감정평가에 플러스 택지비 가산비로 여기 택지비용이 꾸려져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격은 표준 건축비용 플러스 택지비용으로 이렇게 산정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이해 쉽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먼저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준 건축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표준 건축 비용은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 비용을 더해서 산정하는데요. 우선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플러스 지하층의 건축비로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그리고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한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축비 가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별표 1에 3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축비 가산 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 방법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법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해서 보시면 법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해당 법을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택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택지비는 보통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택지의 공급 가격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아까 봤죠? 이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처는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셔서 해당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필수 조건과 선택 요건이 있고 그리고 정량 요건 판단도 이렇게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주택 가격, 선택 요건 분양 가격, 청약 경쟁률, 거래 이렇게 있네요. 한번 꼭 꼼꼼히 한번 들어가셔서요. 국토교통부 꼼꼼히 보시면 보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법은 항상 바뀌게 되고 지금도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최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더욱 많은 법적인 지식들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에 있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해당 국가법령정보센터랑 진정으로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법을 알게 되면 지식은 항상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규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혹시나 머릿속에 넣어두시지 못할 때 너무 복잡할 때는 꼭 해당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핸드폰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다 접속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해서 그 모든 난제와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가 어떤 민법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관련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본 결과 굴곡이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중간에 폐지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부활되기도 하고요. 현재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는 24일이죠, 이제. 이 블로그를 작성할 때는 22일이었는데요. 하여튼 24일 기준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 가격의 산정식을 공부해보면 다음과 같았는데요. 분양 가격은 표준 건축 비용 플러스 택지 비용으로 구성되고요. 표준 건축 비용은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택지 비용은 감정평가액 플러스 택지비 가산비로 이렇게 구성되니까요. 꼭 다시 정리해 보시면 분양 가격은 표준 건축 비용 플러스 택지 비용 이렇게 구성되니까요. 꼭 이 부분 산정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은 항상 바뀌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최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더욱 많은 법적인 지식들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불러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